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냥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분께서 국가는 왜 망하는가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냥 또 내일 가면은 놓치니까 국가는 왜 망하는가, 한국인들이 망한다는 표현보다도 국가는 왜 어려워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제가 질문을 또 던지고 답을 한번 구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글을 쓰신 분이 꽤 알려지신 분입니다. 정재학 시인. 예. 자기 자신을 전라도 시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정재학 시인. 호남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조금 우파적 색채가 강한 그런 인물이 정재학 시인이시죠.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이제 한번 굉장히 괜찮은 내용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 일본의 자살이란 논문이 있는데 1975년에 일본 월간지 문해춘추에 한 편이 논문이 실렸고 일본의 자살이란 의미심장한 제목 아래 일군의 지식인들이 공동 집필한 문건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은 국가 자살의 공통적 요인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때문이고 국민들이 작은 이익만 추종하고 지배 에리트가 대중과 영합할 때 국가는 쇠락한다. 이 글은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그리고 이제 로마 사례를 들어가지고 대중이 권리만 주장하고 엘리트가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 할 때 그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든다. 그러니까 이 정재학 씨는 지금 한국 상황을 상당히 위중하게 봤네요. 로마는 활력 없는 복지국가와 태만한 레저 사회로 변질되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 그것은 로마만의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모든 국가와 문명이 자체 모순 때문에 로마처럼 스스로 몰락했다. 국가가 기계를 잃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순간 자살로 치닫게 된다. 40년 전 논문을 다시 꺼내 정독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상황이 바로 그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정리했네요. 이 정재학 씨는 일체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국가 자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정치인 때문에 망했다, 좌파 때문에 망했다, 뭐 이렇게 지금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먼저 외쳐야 된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주 좋은 글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 그러나 정재학 씨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누군가 저에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어려워질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단호하게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답하고 싶거든요.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국가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국가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으면은 대중영합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교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다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조선하고 수렴해 가는 거죠.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 정재학 시인이 조금 더 문제를 그냥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으면은 국가 권력의 폭주만 막을 수가 있으면 다수 대중들이 여러분들 우둔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권력을 교체하면 되니까 지금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좌파 정부가 망친 나라를 우파 정부를 선택해 가지고 정상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정상화가 되면은
별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당분간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상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정상화가 될 수 없는 거죠. 한국 사회는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또 장애물이 부정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질렀는데 그것을 비호 은폐하는 세력이 바로 사법부라는 겁니다. 일선 판사들하고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 한국의 판사들의 현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관찰됐던 부정선거가 발생한 나라 가운데서도 한국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그 범죄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동일체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주 특별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정재학 시인 이야기처럼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 일본의 자살, 이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지만 한국 사회는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국 사회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졌는가 하니까 부정선거가 공론화되고 5년이 되는 시점에서도 음모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 해결 능력이 상실된 거죠. 정재학 시인도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 이런 40년 전에 일본의 문해춘추에 실렸던 그런 글을 소개할 정도 되면 정직하게 여러분들 직시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기계를 상실한 거죠. 지식인들이. 그 정신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좀비가 돼버린 겁니다.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시국선언 하나 안 나올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방송 준비 다 마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 정재학 시인의 페이스북을 한번 보고 야 이거 뭐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분명히 직시해야 될 것이 역사상 그 어떤 나라가 직면했던 부정선거보다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선관위가 한 패거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자와 범죄를 심판한 자가 그냥 한 패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일체동심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극악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부정선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결기와 기계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선거부정 세력들이 지배계급으로 모시고 피지배계급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높은 거죠. 이렇게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선거마다 200만 표의 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가지는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뭉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떻든 한국 사람들의 강심장과 그 양심 수준에 대해서 실로 경악은 여러분들 고사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200만 표 이상 정도를 매 선거마다 조작을 하고 제가 예상 때는 다음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300만 표 이상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포퓰리즘 이런 것은 다 부산물 부정선거로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시사 문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판결이 날 때까지 이제 지켜봐야겠죠.